이 디톡스의 원리가요, 이 다이어트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해독이 되거든요. 거기에 기본이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도 그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조앤나 김의 천연치료 이야기 가운데 있는 중요한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추측하시기를 이번 강의는 물 내용이구나. 물에 대해서 너무나 잘하는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이번 강의에 좀 집중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강의의 제목은 물 많이 마시면 해결되는 병. 왜냐하면 모든 병은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물의 가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WHO 세계보건기구는 현재 지구상에서 발생하는 질병의 80%는 물에 의한 것으로 물만 잘 마셔도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고 발표합니다. 우리 주변에 너무나 정말 쉽게 우리가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 모두는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암이 비롯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물은 인간의 생명과 건강에 깊은 관계가 있음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는 그것이 당신을 구성한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런데 여기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먹는 물이 곧 누구다? 나다. 내가 먹는 음식이 나를 구성하듯이 내가 먹는 물이 곧 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왜 그러냐면 우리의 이 몸의 신체는 대부분 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뇌의 83%, 그리고 신장의 83%, 폐의 85%, 그리고 근육의 75%, 그리고 심장의 75%, 그리고 눈의 95%. 이렇게 물로, 이거 보니까 어떠세요, 여러분? 뇌도 83%나, 신장도 83%나, 폐도 85%, 그리고 근육도 75%, 심장도 75%, 눈도 95%.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은 뭘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물이에요. 저도 뭐예요? 물이에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양수에서부터 비롯되어져서 저희는 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은 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병이 온 것은 물이 부족해서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비롯되었다는 사실을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아주 강력하게 좀 이렇게 지진처럼 와닿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인체의 생리대사 작용의 80%가 물로 이루어집니다. 물이 부족하면 자꾸 히스테릭해지고 짜증이 나게 되고 또 피곤하고 멍한 상태가 유지되는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물은 곧 자신이라고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이제부터는 이제 물의 중요성과 물을 사용하는 방법, 올바른 물의 사용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물을 마시는 일일 권장량, 여기서 이제 남자는 대개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2900cc 컵으로 계량을 한다면 12컵 정도, 여자는 9컵 정도, 우리 보통 8컵 정도가 정상적인 우리가 하루에 물을 섭취해야 될 양으로 알고 계시죠? 보다 엄밀하게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남자는 12컵 정도, 여자는 9컵 정도의 물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물이 왜 중요하냐면 혀에 침이 묻어 있지 않으면 맛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이 얘기는 바꿔 말하면 침은 우리 몸에서 어떤 역할을 합니까? 우리가 음식물을 꼭꼭꼭꼭 씹어 먹으면 전분 소화효소, 아밀라제가 나오기도 하고 또 단백질 소화효소인 프로테아제가 나오기도 하고 지방 소화효소인 리파아제 같은 각종 이런 소화효소가 뭐에 의해서 분비가 됩니까? 침에 의해서 분비되는데 침이 말라 있으면 맛을 느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하늘마을 오시기 전까지 항암하고 방사선 하시고 수술하시고 음식 맛이 있으셨어요? 없으셨어요? 니맛 내맛 없고 화학치료를 하다 보니까 혀의 침이 계속 말라요. 그래서 이렇게 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 강아지들이 병에 걸리면 이 코가 어떻게 됩니까? 건조해지고 마르죠. 그래서 우리 강아지들이 병 들었는지 코가 말라 있는 걸 보면 알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병이 들면 코가 마르죠. 건조해지죠.
코에 물기가 없으면 냄새를 맡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물은 어떻게 마셔야 되는가? 자, 물은 뜨거운 물이 좋을까요? 차가운 물이 좋을까요? 미지근한 물? 상온의 물? 예. 적당한 온도, 체온과 비슷한 온도의 물이 좋은데, 그러면 부원장님, 지난번에 그 아주 팔팔 끓인 이온수 물을 마시라고 한 강의는 뭡니까? 또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체온 온도에 적당한 온도의 물을 마시는 게 좋다고 했더니,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수를 드실 때 체온 온도에, 체온과 가까운 물을 하루에 8컵 정도 드시는데, 중국 분들이 물을 다 끓여서 드시죠. 석회수가 많기 때문에. 자, 물을 팔팔 끓여서 드시는 거 한두 정도 이온화된 물을 드시는 것은 체내 독소를 제거하는 데는 효과적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루에 생수를 체온 온도의 생수는 하루에 7, 8컵 정도 드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 그래서 물은 적당한 온도의 체온과 비슷한 적당한 온도의 물을 드시는 게 좋고 벌컥 급하게 드셔야 되죠. 물도 천천히 꼭꼭 씹어 드셔야 됩니다. 그래서 물 온도가 너무 낮으면 요새는 냉장고에다 얼음을 이렇게 넣어서 물을 마시는 친구들이 많은데 그래서 체온 온도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몸에서 상당한 이 에너지를 빼간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냉수는 식도와 기관지를 수축시키게 됩니다. 자, 그러면 물은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우리 한번 해볼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물 몇 컵? 2컵. 식사하시기 한 40분 전에 물 몇 컵? 3, 40분 전에 물 몇 컵? 에? 한 컵? 2컵. 자, 식사 도중에 물 몇 컵? 이제는 절대로 안 넘어가. 그죠? 제가 아무리 트릭을 해도 이제는 안 넘어가시네요. 자, 식후 2시간 뒤에 물 몇 컵? 2컵.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공복 시에 물을 드시라는 겁니다.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처럼 식사하기 3, 40분 전에 식후 2시간 뒤에 그렇게 해서 물을 하루에 공복 시에 8컵 이상의 물을 드시는 게 상당히 좋은데 식사할 때는 국물이 많은 국이나 스프 종류를 많이 드시게 되면 유동액 때문에 소화효소가 분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음식물을 꼭꼭꼭꼭 씹어 드시는 게 좋고 죽이나 수프처럼 유동식을 소화력이 약하신 분들일수록 많이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중환자가 있으면 꼭 죽을 끓여 드리려고 하죠. 그러면 음식물을 꼭꼭 씹어 드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소화효소가 분비될까요? 그럼 회복이 될까요?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중증이실수록 꼭꼭꼭꼭 씹어 드실 수 있게 드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한국 사람들은 꼭 식사 후에 이 보리차나 숭늉을 마시는 습관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요새 또 젊은 세대들은 커피를 꼭 식후에 드시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거의 다 식사하고 커피 타임을 꼭 갖죠. 자, 이것이 바로 커피가 카페인 음료들이 이 세포의 탈수 현상을 많이 유발하기 때문에 요새 10명 중에 7, 8명은 불면증 때문에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내 식습관을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특별히 내가 마시는 음료, 카페인 음료들이 이 불면증을 초래하지 않는지 잘 살펴보시는 게 세포를 탈수시켜서 유방암이나 각종 암을 유발하는데 지배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처럼 해독을 많이 하시는 분들, 해독식을 하셔서 또 땀을 많이 흘리고 에너지를 많이 소진하시는 경우에는 물을 드시면서 갑자기 산에 가셨는데 해독식을 하셔가지고 약간 막 이제 앉았다 일어나면 기립성 저혈압 증세가 오고 팽그르르 돌고 이럴 때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119 부르시면 될까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자, 배낭 뒤에 뭐하고 뭐? 물하고 소금을 항상 가지고 계시다가 환우분들이요. 가장 먼저 자연치유에 있어서 가장 먼저 선행되어야 될 치료의 첫 번째 단계는 전해질과 수액의 균형을 맞추는 일부터 하죠. 수액은 뭘로 맞춥니까? 물로 맞추시고 전해질은 뭘로 맞춰요? 소금으로 맞춥니다. 천연 미네랄인.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소금을 그렇다고 음식을 짜게 드시라는 것이 아닙니다. 음식은 음식 자연 그대로의 맛을 가급적이면 즐기실 수 있으면 좋고 특별히 식사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음식의 염분 섭취량이 염분이 적당히 가미되어 있기 때문에 굳이 소금을 따로 드시지 않아도 되지만 여러분들처럼 지금 333이나 뭐 214나 여러 가지 형태의 5단계 해독을 하시는 분들은 해독이 굉장히 많이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천연 미네랄인 물에다 소금을 조금 넣어서 드시면 갑자기 팽그르르 돌고 당뇨 전증 증세 같이 저혈당 증세가 올 때 미네랄이 들어가면 바짝 말짱해지는 거 아시죠?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반드시 그래서 여러분들이 치료에 있어서 선행돼야 될 첫 번째 단계가 바로 수액과 전해질의 균형을 맞추는 것. 그래서 물 마시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왜 물을 마셔야 되는지 의학적인 효과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물이 부족하면
처음에는 이 기관들이 압박을 받다가 끝내는 우리 몸 전체가 해야 될 기능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목마르다, I'm thirsty, 나 목말라 이래서 물을 마시게 되면 이미 세포는 탈수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언제 물을 마셔야 될까요? 예, 탈수 현상이 오기 전에 미리 마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증을 느끼거나 게다가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이제 그 물의 양이 부족하다는 걸 뭘로 알 수 있냐면 여러분이 이제 소변과 대변을 가끔 검사를 하실 때 소변 색깔이 아주 탁하고 진하면 진할수록 혈액 내 세포의 노폐물 농도가 진하다는 사인으로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아직도 여러분들이 소변 색깔이 누리끼리하고 또 약물을 많이 먹어서 그런 것처럼 홍차 색깔 비슷하게 나온다거나 이럴 때는 여러분 그 혈액에 노폐물 농도가 진하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물 드시는 걸로 빨리 혈액을 맑게 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신호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두 번째, 물은 체내 모든 세포의 정기적인 에너지와 자기적인 에너지 생성에 관여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이렇게 눈을 깜빡깜빡거리고 호흡을 하고 말하고 걷고 운동하고 우리가 하루 쓰는 모든 에너지 이 정기적인 에너지나 자기적인 에너지를 뭐가 만드냐면 바로 물이 들어가서 에너지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이 부족하면 여러분들은 에너지가 없어요. 아침마다 저 붙잡고 부원장님 기운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내가 에너지원을 끌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잘 진단하셔야 됩니다. 매 강의 때마다 뭐가 부족한지를 잘 진단하세요. 세 번째, 물은 DNA의 손상을 예방하고 손상된 DNA 변형을 줄여준다. 손상된 DNA 변형이 뭐예요? 암이죠. 암세포. 암세포는 이 브레인 커맨드, 내 명령을 받지 않고 계속적으로 세포 증식되죠. 세포가 병들어서 망가졌으면 이 손상된 세포는 스스로 죽도록 아포토시스 명령을 내려서 스스로 죽어야 되는데 얘가 돌연변이가 되면 죽지 않고 계속 세포 분열을 일으켜요. 그 세포 분열을 죽지 않고 계속 병든 세포가 죽지 않고 계속 세포 분열을 일으키는 것이 암인데 그 작용을 이제 원상태로 돌려줄 수 있는 것이 뭐다? 물을 적당하게 마시면 손상된 DNA가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여러분이 왜 물을 마셔야 되는지 알고 드시면 훨씬 더 여러분들이 건강에 도움이 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물이 부족하면 그래서 피부가 건조해지고 안구 건조증이 요새 상당히 많으시죠. 예, 거기에서부터 이제 안구 건조증이 비롯되고 모델들이 특별히 물을 자주 먹죠. 모델들이 다이어트 하려고도 하지만 이 디톡스의 원리가요. 이 다이어트의 원리와 비슷합니다. 해독이 되거든요. 거기에 기본이 바로 물이라는 겁니다. 세포 내에 있는 이 독소들을 빨리빨리 씻어내고 통증이 있을 때도 물이 씻어내고 그래서 이걸 잊지 않게 되시고요. 물이 부족하게 되면 피부가 건조해지기도 하고 안구 건조증도 유발이 되고 그리고 자꾸 피곤하고 머리에 두통이 생기고 이거 뭐예요? 혈액의 노폐물 농도가 짙다는 신호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아셨죠? 피곤하면 뭐 드셔야 돼요? 커피 한 잔 드시면 되겠죠?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예, 물 마십니다. 자, 다섯 번째는 면역체계가 형성되는 골수 내의 면역체계 효능을 크게 증강시키고 암에 저항하는 능력을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잊지 않게 되시길 바라고요. 자, 물은 음식물에 함유된 필수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키고 대사와 소화 흡수를 돕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한번 집중해 보세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음식물에 함유되어 있는 필수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필수 영양소의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킨다. 아까 배우신 것처럼 물을 마시면 소화효소가 분비돼요. 침에 의해서. 그래서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키게 되고 따라서 생리대사와 소화효소 여러분 따로 드시죠? 뭡니까? 소화효소 지금 드시는 거 있죠? 췌장암 환자들, 췌장염 환자분들이 소화효소액이 췌장효소가 분비가 되지 않으니까 여러분들 드시는 거 있죠? 어떤 분들은 뭐 간이나 지라 이런 것들 드시는 분도 있고 채식하시는 분들은 뭐 새싹보리 효소 이런 것들 드시죠? 효소 따로 드실 필요 없이 여러분들이 물을 잘 드시게 되면 이런 췌장 소화효소가 자연적으로 생성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일곱 번째, 물이 부족하면 저 결국 탈수 현상이 무섭습니다, 여러분. 제가 2부에서 이 닥터 로렌데이 박사가 그 심각한 유방암에서 어떻게 해방이 됐냐면 바로 이 탈수 현상을 극복하면서 그 심각한 유방암에서 회복이 되었습니다. 물이 부족하게 되면 적혈구가 탈수가 돼서 적혈구가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이 처음 오실 때 혈액 검사를 할 때는 혈전이 막 뭉쳐 있죠.
여러분도 이제 보실 줄 아시죠? 일주일마다 검사해 보니까 내가 일주일 동안 해독식을 했더니 피가 이렇게 맑아졌네? 교수님도 보니까 피가 점점 맑아져서 혈전이 막 뭉쳐있던 것들이 다 떨어져 있죠. 여러분들이 이게 물을 잘 드시고 또 건강식 잘 하시고 해독식 잘 하시면서 혈전 현상이 다 해소가 되죠. 저 결과가 굉장히 예쁘죠? 8번째, 물은 세포에 산소를 전달합니다. 모르시다게 H 박사가 암의 기전을 설명할 때 암의 시작은 어디서부터 비롯된다? 어디서부터 시작된다? 예,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 때부터 암이 시작이 된다. 세포의 산소 포화도를 높여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채식을 하는 겁니다. 동물성 단백질인 인슐린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나 메티오닌과 같은 고기나 생선에 있는 그런 이 암을 유발하는 물질들에 의해서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는데 혈관을 막는 주범인 그 지방과 단백질, 동물성 단백질과 동물성 지방을 제거해주고 채소와 과일 속에 많은 나이트릭 옥사이드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들이 들어가서 혈관에 있는 독소들을 다 씻어내면서 세포의 산소 포화도가 높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참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암 환자들이 물을 마셔야 하는 이유는 세포에 산소를 전달하는 능력이 적혈구가 산소를 잘 날라주기도 하지만 산소 포화도를 높이는 문제 때문에 여러분들이 물을 공복 시에 잘 드셔야 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관절염 때문에 류마티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은 이 조인트 스페이스 관절 사이사이에 물이 가장 중요한 이 윤활유라는 것입니다. Lubrication of joints, improving movement and flexibility. 이 관절이 아주 부드럽게 뻑뻑뻑뻑 되시는 분들 있죠. 여러분들이 아프고 나니까 막 이 관절이 막 앉았다 일어나면 뻑 소리 나고 막 이러시는 분들 있죠. 이 관절 이 막과 이 활막과 활액이 이 관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유동행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절염으로 통증이 있는 분, 특별히 허리에 요통이 있는 분들, 관절염과 요통을 예방하고 회복하는데 관절 사이에 아주 중요한 조인트 스페이스의 가장 중요한 이 루브리케이션 윤활유가 바로 물이 하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즘 때문에 고생하시고 그 약물을 드시는 분들은 물 부족에 대해서 자신을 좀 진단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물은 척추 디스크의 충격 흡수 완충제입니다. 그래서 척추 쪽에 또 계속 지금 수찜질하고 계시는 분들도 찜질 이후에 탈수 현상이 오지 않도록 물을 꼭 드셔야 합니다. 아셨죠? 자, 그다음에 이제 물은 암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더라? 자, 이 체내 독소가 계속 배출되지 않으면 제때에 배출되지 않으면 걔네들이 이제 계속 세포 내 발암 물질을 크게 하죠. 그래서 물은 배변을 원활하게 하는 최고의 완화제이고 변비를 예방하고 노폐물을 계속 씻어 나르는 역할을 합니다. 게다가 이제 그 콜트렐 에셀스틴 박사가 계속적으로 강조하는 것이 심장마비, 또 뇌졸중, 뇌혈관 질환이나 심장혈관 질환으로 스텐트나 바이패스를 하고 있거나 이 뇌경색이나 뇌졸중, 모야모야 같은 이런 혈관 질환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지방이 범인인데 지방이 범인이라 콜트렐 에셀스틴 박사는 심장 전문으로 이 수술에 굉장히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지 않고 그 많은 말기 관상동맥 질환 환자들을 뭘로만 원 다이어트 이 채식 속에 있는 나이트릭 옥사이드로 항산화 요소인 그런 채식으로 환자들을 고치기도 하지만 물을 제때 공급하면서 혈관 질환을 씻어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과학이에요. 사실 치료제는 제가 2부에서 설명하겠지만 치료제는 우리 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실천하지 않았던 이 건강, 이 식생활에서 여러분이 치료의 비결을 발견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 신장의 결석이나 간 질환이나 만성 신부전증이 있는 분들, 사실은 신장이 하루에 50갤런의 체내 수분을 여과시키는 필터 역할을 하지 못하는 이유도 뭐냐면 물이 부족해서라는 것입니다. 대신 카페인 음료 대신에 여러분들이 물로 신장 기능을 원활하게 돌리셔야 합니다. 다음은 이 물의 섭취는 80% 이상 지구력을 증가시키기도 하고 특별히 여기 주의해 보세요. 우리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이 요새 ADHD 때문에 이 굉장히 주의력 결핍 증후군으로 아이들이 통제가 안 되죠. 그래서 요새 뭐 TV에 어떤 박사님이 우리 연예인들 아이들이 제어가 안 되고 막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할 때 이 ADHD 때문에 이제 많이 이 상담들을 하는데요. 요새 심각하죠. 우리의 자녀들이 소점 먹기도 하고 또 뭐 때문이기도 하냐면 엄마들이 아이들을 어려서부터 우유도 우유지만 뭘 먹입니까? 계속 이 빵에다가 패스트푸드에다가 이 음료, 탄산음료나
이런 음료들을 많이 먹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혈액이 벌써부터 어려서부터 이 탁하고 이런 주의력 결핍 증후군으로 아이들이 그 행동 장애가 많이 있죠. 그것도 사실은 이 물 부족이라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아까 보신 것처럼 뇌의 85%가 뭘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멘탈 사인 하이 하시려면 이 물을 적당하게 공급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공부 많이 하는 우리 예준이처럼 공부하는 아이들 중간중간에 음료수나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물을 계속 공급해 주라는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켈록 박사님이 이 하이드로테라피 수치료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미국이나 캐나다의 중증 요양병동에 가면 환자들을 제일 처음 해야 하는 것이 수액과 전해질 균형 맞추는 일, 그 다음에 5단계 해독 계속 단계별로 들어가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수치료 하실 때는 조격을 하는 방법 지난 시간에 배우셨습니다. 통증을 없애기 위해서 조격하는 방법도 배우셨고 물을 안에서 섭취하는 지금 물 마시는 방법도 중요하지만 물을 외부에서 물 치료하는 방법이 바로 뭡니까? 목욕이나 찜질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운동하고 나신 다음에 그냥 대충 이거 땀 흘리는 거 좋은 거야 하고 그냥 뭉개고 주무시지 마시고 반드시 샤워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피부에 이 모공이 쫙 열려 있을 때 깨끗하게 씻어서 이 독소들을 잘 배출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속옷을 사실은 매일 갈아입으셔야 되는 거 아시죠? 속옷도 매일매일 갈아입으시고 속옷에 밴 독이 다시 인체 안으로 들어가서 혈액을 통해서 다시 돌아다니지 않도록 주의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물은 우리 몸이 몸에 이상이 있다면 병원에 가면 먼저 간호사들이 바이탈 사인을 체킹합니다. 혈압에 대한 항상성, 체온에 대한 항상성, 맥박에 대한 항상성이 깨어졌는지 체온에 대한 우리 몸의 자연적인 냉난방 시스템이 바로 물을 마시게 되면 체온에 대한 항상성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셨죠? 그래서 지금 체온이 들쑥날쑥하신 분들은 체온에 대한 항상성이 깨졌다? 내가 물이 부족하구나 깨달으셔야 합니다. 다음에 물은 세로토닌 혈청이나 혈소판, 뇌 속의 혈관 수축 물질과 특별히요. 낮에 햇빛을 받으면 그 햇빛 속에서 세로토닌이 어떻게 됩니까? 피부를 통해서 비타민 D가 피부를 통해서 신장이나 간으로 쫙 흡수가 되면서 저녁에 요 세로토닌이 멜라토닌으로 변환되면서 여러분들이 밤에 잠을 잘 주무실 수 있게 하는데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호르몬을 다시 말하면 모든 신경 전달 물질 이런 세로토닌이나 멜라토닌 분비를 원활하게 정상적으로 유지하게 도와주는 것이 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수면 부족 때문에 잠을 잘 못 자요. 지금 우리 일본에서 오신 여사님 잠을 못 주무셔가지고 계속 아침마다 잠을 못 자요. 수면제 먹은 지가 오래됐어요. 라고 호소하시는 분들은 가만히 보니까 녹차나 홍차, 얼그레이 이런 티 종류들을 많이 드시는데 이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를 드시지 않는지 자신을 좀 진단하시기 바랍니다. 중국에서 오신 분들 카페인, 녹차, 보이차 많이 드시죠? 그런 것들로 자신을 좀 진단하세요. 그래서 카페인 대신에 물을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정상적인 수면 리듬을 되찾게 되면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쑥쑥쑥쑥 올라갑니다. 그래서 회복이 잘 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또 물은 세상의 어떤 음료수보다 훌륭한 바카스보다 훨씬 더 훌륭한 피로 회복제로 부작용이 없습니다. 커피나 탄산음료는 오히려 인체 내에 물을 배출시키는 이뇨제라서 자, 나는 지금 이뇨제 처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간암 환자분들이 비오리드 끊는 대신에 비오리드 끊는 대신 천연치유제를 사용하고 있지만 골든시나 에키네시아를 사용하고 있지만 이뇨제를 지금 처방받고 계시는 분들이 나는 이뇨작용이 필요하니까 카페인을 마셔야 되겠다 하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자, 물은 또 스트레스와 불안, 우울함을 콜티졸 호르몬을 이렇게 씻어주는데 굉장히 도움이 돼서 신경을 많이 안정시켜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꾸 뚜껑 올라오시고 스트레스 받고 까칠해지려고 할 때 뭐 드시면 돼요? 커피? 커피 드시면 잠깐은 흥분돼서 신경이 각성될 줄은 모르지만 나중에 가면 갈수록 세포가 탈수가 돼서 자꾸 짜증이 나고 더 피곤해집니다. 그러니까 절대 잊지 마시고 그때는 뭘 드시면 돼요? 물을 드시면 됩니다. 자, 물은 피부를 매끄럽게 하고 노화를 늦추어주는 데 도움이 되고요. 또 녹내장이나 백내장을 예방하기도 하고 맑고 총명한 눈을 갖게 하는데 자, 림프종과 백혈병 예방에도 물이 도움이 되고요. 또 물은 특별히 이제 임신 중에 입덧을 하기 때문에 시부모님들이 막 이상한 거 먹이시는 분들 많은데 산모들도 입덧이 심할 때 물 공급을 제대로 해주면 입덧이 상당히 줄어듭니다. 또 월경 전에 이 통증, 이 맨스 전에 생리 전 증후군 있는 분들 있죠. 그때 물이 부족한지 아닌지 잘 살펴보세요.
그다음에 폐경기, 갱년기 이 증세로 인해서 막 열이 막 올라왔다 내려왔다 막 뚜껑 열렸다 막 이러시는 분들 있죠. 사춘기보다 더 심한 갱년기 장애증을 앓고 계시는 분들도 물 부족을 체크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도 물만으로도 치료하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네. 물이 부족하면 성호르몬 생성을 방해해서 조루와 성욕 상실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아까 배우신 것처럼 물은 우리 몸에 에너지를 공급해 주기 때문에 이런 성욕 상실의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하고, 또 물은 노화에 따른 기억력 상실을 예방해서 알츠하이머나 다발성 경화증이나 파킨스 질병 같은 모든 그런 위험에서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제 배우신 내용들을 총 정리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의 사항이 있습니다. 자, 물 강의 들으시고 나서 갑자기 20컵씩 드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네, 물을 갑자기 너무 많이 드시게 되면 체내의 나트륨 농도가 현저하게 떨어져서 호흡곤란이 올 수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물은 하루에 어느 정도 드시는 게 좋더라? 남자는 몇 컵? 12컵? 여자는 몇 컵? 9컵. 예. 대개는 이제 하루 8컵을 드시는데 물을 언제 드시는 게 좋을까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 좀 드시면 되겠죠? 정신 바짝 나라고. 체온 온도에 가까운 물을 2컵 정도 드시고, 식사하기 몇 분 전에 3, 40분 전에 2컵 드시고, 식사 중간에 물 좀 2컵 정도 드시고, 식사하자마자 2컵 드시고, 청명하세요. 식후 2시간 뒤에 물 2컵 드시고, 짧은 시간 안에 물을 너무 많이 마시는 것도 해롭고, 또 심한 운동 직후나 특별히요, 이 지금 남자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 이 갱년기 장애에다가 암 환자들이 지금 되게 40대, 50대 많으시고, 또 우리 남성분들이 이제 40대 이후에 암 환자들을 보면 되게 전립선 비대 증세가 있으셔서 저녁 때 잠을 못 자고 계속 화장실을, 이 빈뇨, 야뇨 증세처럼 계속 화장실을 들락날락 하느라 잠 못 주무신다는 분들은 전립선 비대증을 완화하기 위해서 요오드를 좀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대신 저녁에 늦게 드시지 마시고 7시 안쪽으로 좀 드셔두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화장실 가는 것 때문에 좀 고통을 덜 받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저와 함께 이렇게 이제 일부에서 중요한 내용들을 살펴보셨는데요. 어떻습니까? 물 좀 제대로 드셔야 되겠습니까? 예, 물 왜 마셔야 되는지 이제 아시겠죠? 자, 이제 그러면 내일부터 물 제대로 실천해 보시기로 하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 여러분에게 굉장히 유익이 되셨기 바라고요.